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염증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은 매운 음식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도 아니고 바로 추가된 당입니다. 영어로는 added sugar라고 하는데요. 과일에 원래 들어있던 당이 아니라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추가로 넣는 당을 말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이 문제니까 설탕은 아예 먹지 마세요 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예 안 먹으면 최고겠지만 현실적으로 당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먹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지, 그리고 이 당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도 잡고 염증도 잡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추가당을 얼마나 먹으면 문제가 커질까요? 가장 자주 인용되는 현실적인 기준 중 하나가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양인데요. 여성은 하루 25g, 남성은 하루 36g. 이 양을 초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잘 안 잡히시죠? 이걸 티스푼으로 바꾸면 티스푼 한 번에 설탕 4g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성은 약 6스푼 정도고 남성은 약 9스푼 정도 돼요. 사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혈관 건강 때문입니다. 미국 학술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우리 몸의 당대사를 교란시켜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트리거가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미국 심장협회가 정한 이 수치는 단순히 살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혈관이 염증 없이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설탕을 먹는다기보다는 마신다는 겁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죠? 그쵸?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나 달달한 커피나 각종 디저트 음료, 우리 아주 자주 마시고 있죠.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 한 캔에 355ml라고 할 때 보통 추가당이 30에서 40g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탄산음료 한 캔이면 여성에게 허용된 하루 당 기준치가 바로 넘는다는 거예요. 탄산음료도 이런데 이것보다 더 달달한 라떼나 프라푸치노 같은 음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빵이나 밥은 씹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음료는 마시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당을 줄이기 위해선 음료부터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추가당을 먹는데 염증 수치는 왜 올라가는 걸까요?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하고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설탕이 든 음료를 많이 마시는 그룹이 CRP 같은 염증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CRP는 의사들이 몸속 염증 정도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음료 한두 잔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미 염증 비상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좋아요. 이제 당이 안 좋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당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당을 빼면 아예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을 금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먼저 우리 주변에 건강한 척하는 음료들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과일 음료, 요거트 음료, 스무디류. 과일 주스는 과일이 들어간 거니까 건강에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대규모 호호트 연구에 따르면 100% 천연 과일 주스라 하더라도 하루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액체는 우리 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탄산 음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물을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난 곧 죽어도 단 음식은 무조건 마셔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매일 먹었던 걸 주 3회 정도로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음료가 아닌 음식에도 당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불고기 양념, 데리야끼, 케첩, 드레싱,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런 소스들을 안 넣으면 당연히 맛이 없어지겠죠. 그치만 우리가 계속 맛있게 먹는 이유는 당연히 당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 이제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소스를 먹을 땐 음식 전체에 부어 먹기보단 찍먹으로 바꾸면 섭취량이 체감상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어때요? 이건 참 쉽죠?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건강해 보이는 요거트, 시리얼, 에너지바, 그래놀라 이런 제품들에도 건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추가당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 뒷면을 먼저 보셔야 해요. 보통 제품 뒷면에 영양 성분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설탕 섭취량이 훨씬 적고 체지방 지수도 낮았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아는 것이 곧 염증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제품 뒷면에 당이 얼마 이하인지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성은 25g, 남성은 36g이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이건 하루를 통틀어서 25g, 36g 이 이하로 드셔야 한다는 기준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극단적으로 설탕 안 먹는 거 말고 당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3단계. 달달한 음료는 좀 덜 달게 아니면 무가당으로 바꾸기.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간식이나 음식도 구매하기 전에 제품 뒷면에 라벨 먼저 보기. 매번 안 봐도 돼요. 딱 내가 자주 먹는 3가지 제품만이라도 당 수치를 확인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디저트 먹고 싶을 땐 룰을 정하기. 매일 조금보다 차라리 주 2회에서 3회 먹을 때 오히려 유지하기가 쉬워요. 매일 애매하게 먹으면 총량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만성질환 치료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선생님과 꼭 먼저 상의하시길 바랄게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달달한 음료를 무가당으로. 이거 하나도 진짜 크니까 이거부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